안녕하세요, 장도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장소를 좀 바꿔봤습니다. 여기는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이고요. 실제 제가 일하고 있는 공간에서 좀 더 편하게 사건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장소를 바꿔서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양한 이혼 사건들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제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했지만 이혼 소송 진행을 하지 않고 취하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이혼 소송 취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소송을 시작해서 소장을 배우자한테 보내고 배우자가 그 소장을 받고 나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한테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의 그런 개발자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의뢰인의 남편께서도 집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부 갈등에 대한 원인 혹은 부정행위의 모든 증거 자료들이 남아있는 곳은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 이제 남편이 본인과의 부부관계도 좀 소극적이고 스킨십도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본인의 잘못이 큰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남편의 PC 카카오톡 로그아웃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이제 대화 채팅창이 남아 있었죠. 그걸 보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남편이 본인 나이 또래의 어떤 여성과 어떤 대화를 하면서 접촉을 시도한 것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10대들한테도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2025년부터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10대들의 SNS,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팅이 전체 공개가 아니라 친구 공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미성년자한테 DM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이 남편이 그 미성년자한테 접근한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좀 독특하긴 했어요. 어떤 스킨십 혹은 신체적인 어떤 접촉을 요청한 건 전혀 아니고요. 이런 식이었어요. 너 장래 희망이 뭐야? 꿈이 뭐니? 삼촌이 꿈을 지원해 줄게. 응원해 줄게. 그럼 용돈 필요하지? 그럼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갈래? 카페 갈래? 내가 용돈 줄게. 어디로 가면 돼? 내가 태우러 갈게. 드라이브 하자. 와 같은 형태의 DM을 엄청나게 주고받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혼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남편의 부정행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고 이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소통하는 걸로 유명한 어플리케이션 중에 블라인드라고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블라인드의 어떤 그 기능 중에 셀프 소개팅, 셀소라고 하죠. 셀프 소개팅 기능이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남편은 블라인드의 셀소 게시판에도 접속해서 다수의 여성과 이제 소개팅을 또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남편의 어떤 그 카카오톡, DM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다 증거를 수집해서 저한테 소송을 의뢰하러 오셨어요. 증거 자료가 꽤 많습니다. 날짜 순서대로 톡을 다 정리를 하고 소장을 만들었죠.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의뢰인 컨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장이 남편한테 도착했어요. 남편이 이제 소장을 받고 나의 잘못이 모두 이제 알려졌구나. 아내가 이혼 소송 걸었으니까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까지 모두 인정했어요. 부부 사이에는 어떤 그 이혼을 한다 만다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늘 부부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혼은 사건 본인, 자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 의뢰인의 첫째 아이가 매일 울면서 의뢰인한테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아직 청소년이잖아. 이대로 엄마 아빠가 이혼하게 되면 나 평생 부모랑 같이 살 수 없게 되는데 나 그러면은 지금 내 나이에서 그걸 다 감당하기도 힘들고 너무 이거를 견뎌낼 자신이 없다. 아빠가 잘못한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따로 살게 된다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이번 한 번만은 소송을 취하해달라 라고 큰애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이제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혼 소송을 취하를 해야 될까요? 물론 변호사인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시고 재산 분할도 받고 위자료도 받으시고 판결을 받고 이에 따른 어떤 저의 성공보수를 요청드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죠. 하지만 소송은 제가 의뢰인과 같이 하지만 이혼을 하고 나서 그 뒤의 삶은 의뢰인의 삶이 되잖아요. 그 부분까지 제가 관여하는 거는 사실은 도를 넘어서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가 저렇게 간곡하게
애원을 하니 한 번은 남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기회를 제공했는데도 남편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혼소송 취하를 하시더라도 저는 의뢰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1, 2주 정도 의뢰인께서 고민하시다가 소송 취하를 결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분명히 부부 사이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아내가 보낸 소장을 다 받아봤고 그 증거 자료에 대해서 이미 다 체증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아내로서도 어떤 남편에 대한 신뢰라든지 부부 사이의 정은 글쎄요 뭐 많이 떨어졌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부모로서 본인의 역할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이로 인해 부부간의 결속이 되고 가족관계가 다시 더 든든해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혼소송을 진행한 실익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처럼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소송을 취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혹은 이혼소송 진행을 무조건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 그 소송 절차 나가기 전에 부부간에 이제 협의 이혼을 통해서 부부관계 정리를 하고 서로 간에 법률적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걸 대비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상담을 하고 맡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이처럼 이혼소송의 어떤 분쟁 과정 그리고 그 당사자 간의 쟁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면서 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에게 알려드리는 조언은 각자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서 어떤 형태로 이제 의뢰인과 컨택을 하고 방향을 제시할지는 변호사의 판단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제가 이 사건과 비슷한 형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구글 폼 질문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둘 거고요. 그것도 난 부족하다, 바로 연락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본인의 상황을 남겨주셔도 제가 확인하고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다 도움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두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